지금 전 세계 원조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90억 달러 아프리카 연합 원조 프로젝트.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1위 자리에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니라 대한민국이 올라섰습니다. 말도 안 돼. 회의장은 폭발했고 강대국들과 얽힌 42명의 상임이사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든 뒤집으려 합니다. 그때 90억 달러 최종 결재권을 쥔 한 남성이 일어섭니다. 저는 원조를 믿지 않습니다. 한국 1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안에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가난을 기억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 진심이 어떻게 세계 원조 질서를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1위. 회의실 정면 화면에 원조국 신뢰도 조사 결과가 뜨자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말도 안 돼. 나이지리아 대표가 책상을 쳤죠. 한국이 도대체 뭐라고 1등을 합니까? 표본 설계가 이상합니다. 에티오피아 이사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EU와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 장관이 일어섰죠. 그는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유럽파였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탄자니아 대표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미국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케냐 이사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두 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원조를 과거에 많이 받았었죠. 그들은 모두 아프리카 연합의 42명 상임이사들이었습니다. 모두 서로 싸우듯이 각자의 주장을 동시에 부르짖고 있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와힐리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소음이 천장을 뚫을 지경이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 나이로비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 본부 7층 대회의실. 그들이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90억 달러가 걸린 사하라-인도양 그린 코리더 때문이죠. 앞으로 30년간 아프리카 경제권을 결정할 초대형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자금 배분 기준에 관한 회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34살 경제학자 아마라 은고마이고 이 일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개발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은행 아프리카국에서 5년 근무 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 연합에 스카웃됐습니다. 제가 배분에 대한 전권을 갖는 조건으로 말이죠. 왜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 못하는 걸 알아요. 10년째 토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저를 영입하는 조건으로 제게 전권을 위임했죠. 제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90억 달러 배분이 결정되죠. 원조 계약서에는 늘 숫자만 빼곡했습니다. 1억 2천만 달러, 240메가와트, 30년 상환.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에 대한 것은 없었죠. 사람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교육 대상자 숫자, 이주 대상자 숫자. 그래서 저는 압니다. 원조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 최근 중국 원조 자금은 특히 그랬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나라를 통째로 넘겨줘야 할 판이었죠. 아니, 애초부터 돈을 못 갚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중간에 사업자만 배부르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조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조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에도 원조붐이 일었습니다. 중국댐 건설. 그런데 우리는 72시간 이내에 짐을 싸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여긴 내 집이었는데. 허겁지겁 집을 나서는 순간 물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이주 계약서는 화려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집 밖으로 내쫓는 거였습니다. 원조 자금 1억 2천만 달러. 발전량 240메가와트. 전기불 밑에 공부할 수 있다는 약속. 그러나 우리 마을 847명 주민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는 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주되어야 할 머릿수일 뿐이었죠. 큰일이네. 신뢰도 조사 결과는 이번 프로젝트 파트너 선정 기준 중 하나인데 옆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조 정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저는 신뢰도 중심으로 원조 자금을 배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한국이 1등을 한 겁니다. 누구 한국에 가봤나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건너편 우간다 대표가 좌중을 둘러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41.8%. 2위 독일은 29.4%.
3위 일본은 23.7%, 한국은 무려 12.4%포인트 차이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고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란은 더 커졌어요. G3 얼라이언스가 4배 자금인데 한국은 10위권 경제국이잖아. 30년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이 없어. 의장이 다시 의사봉을 쳤습니다. 땅땅땅.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회의실 혼란은 가라앉을 줄 몰랐죠. 로비, 계약, 이해관계, 군사협력, 투자, 그리고 채무.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이번 90억 달러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대륙 경제권 재편이었죠. 제가 소란을 잠재워야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들 동시에 얘기를 멈추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90억 달러 최종 결재권자, 파트너 선정 실무 책임자. 아마라 박사 말씀하세요. 의장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41.8이라는 숫자. 저는 원조를 믿지 않습니다. 제 첫마디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1위도 믿지 않습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숫자는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이 조사는 우리가 약속한 방식으로 수행됐습니다. 세계은행과 OECD가 공동으로 진행했고 수혜국 시민 3만 2천 명이 답했어요.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 말고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회의장을 진정시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G3 얼라이언스가 4배 자금을 댄다는 건 압니다. 미국, EU, 중국과 우리가 얽혀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30년 뒤에도 똑같은 회의를 할 겁니다. 또 다른 강대국 앞에서. 정적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합니다. 한국이 정말 41.8에 걸맞는 성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포장일 뿐인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건가요? 예. 기간은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지금 41.8%의 진실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만약 오류가 있으면 한국은 탈락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한 다음 파일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제 등 뒤로 회의실이 다시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을 나서니 나이로비의 맑은 하늘이 보였죠. 한국. 내가 진짜인지 가면인지 72시간 안에 내가 확인한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마을의 수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챕터 2. 회의가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7개국에서 온 제안서가 쌓여 있었어요. 각각 300쪽이 넘는 분량이었죠. G3 얼라이언스의 파일은 가장 두꺼웠습니다. 472쪽, 금박 표지, 8개 언어로 번역된 요약본까지 딸려 있었어요. 무게만 2kg이 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127개의 읽지 않은 메일이 있었죠. 대부분 로비였어요. 저녁 식사 초대, 비공식 브리핑, 자료 추가 제출 안내. 모두 정중했지만 집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코이카 서울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인비테이션 필드 비짓 투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프로젝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보낸 현장 방문 초청장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2문단뿐이었어요. 사헬 지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관계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3일간 일정으로 숙소와 이동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화려한 발표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발신자는 한지원이라는 사람이었죠. 화려한 발표 대신 그 문장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G3는 호텔 스위트룸과 3D 홀로그램을 약속했는데 한국은 현장 목소리라니. 저는 코웃음 쳤어요.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때 화면 아래 알림창이 떴습니다. 20년 전 오늘 케냐 북부댐 건설 착공일이라는 기사 링크였어요. 누군가 제 이메일로 보낸 뉴스 아카이브였죠.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마을 어귀에 굴착기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짐을 싸고 있었죠. 사진 오른쪽 구석에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12살이었던 제 모습이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국 1억 2천만 달러 규모 수력 발전댐 착공. 부재는 더 차가웠어요. 847명 이주 완료, 경제 발전의 새 이정표. 이주 완료. 우리는 숫자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 속 제 눈이 계속 저를 봤어요. 할머니가 울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물이 차오르던 날,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들이 하나씩 물에 잠겼어요. 지붕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고 길이 사라졌죠. 그날 밤 우리는 천막에서 잤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임시 거주지였어요. 땅은 척박했고 물은 1km 떨어진 곳에서 길어와야 했죠. 할머니는 3개월 뒤 돌아가셨습니다. 원조라는 이름으로 온 댐이 할머니의 집과 목숨을 동시에 가져갔어요. 제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2개로 나뉘어 보였습니다. 위쪽에는 20년 전 수몰 기사, 아래쪽에는 한국의 초청 메일. 2개의 기억이 한 화면에 겹쳐져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아프리카 연합 상임이사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비공식 조찬 모임이었죠. 나이로비 힐튼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G3 얼라이언스 대표 3명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라 박사님, 한국 쪽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압박이 느껴졌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현장 방문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가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10위권 경제국 아닙니까? 30년짜리 프로젝트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옆에 있던 다른 대표가 거들었어요. 규모로 보면 우리가 4배 이상인데 왜 시간을 낭비하시는지.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20년 전 할머니를 울린 사람들과 똑같은 눈빛이었죠. 확신에 찬 거만한 시선. 한국이 신뢰도 조사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고려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중국 대표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규모로 보면 우리가 4배입니다. 기술력도 검증됐죠. 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유럽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죠. 박사님, 우리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중시합니다.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요. 5년 계약으로 박사님 같은 인재를 위한 특별 포지션이죠. 자문 프로그램. 5년 계약. 특별 포지션. 우회적이었습니다. 공손했죠.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한국은 참고용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검증은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보다 현장을 봐야죠. 미국 대표가 미소를 유지했어요. 물론입니다. 현명하십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울질, 손익, 통제. 중국 대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우리는 협력적입니다. 단 72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숫자와 얼굴이 안 맞으면 바로 탈락시킬 겁니다. 대표들이 제 말을 듣더니 모두들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는 일어서서 악수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압박과 로비가 숨어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한지원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초청 수락합니다. 3일 일정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단, 준비된 발표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과 숫자만 보여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나이로비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20년 전 있었던 우리 마을의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챕터 3.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짙은 열기가 얼굴을 온몸을 때리자 옷은 금세 땀으로 젖었어요. 오후 2시 사헬 지역 기온은 37도였어요. 활주로 끝을 보니 낡은 지프차 한 대가 서 있었죠.
에어컨은 없었고 창문을 열면 모래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안내판도 환영 현수막도 없었어요. 한지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반소매 셔츠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마라 박사님. 악수가 단단했죠. 차는 비포장도로를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건조한 평야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나무는 거의 없었고 땅은 갈라져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서 뭘 하는 거죠? 한지원이 저를 쳐다보며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은 예전에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를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상적인가? 그가 신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을 나누고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적이 너무 담백하지 않나? 곧 이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초가지붕집 30여 채가 모여 있었어요.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보였죠. 5m 높이의 철제 기둥 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패널 아래로 파이프가 연결돼 있었어요. 한지원이 설명했습니다. 하루 3번, 각 3시간씩 물을 끌어올립니다. 24시간 중 9시간만 가동하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24시간 돌리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오래 쓰려고요. 10년을 견뎌야 하니까요. 한지원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비효율적이지 않나? G3라면 24시간 가동 시스템을 설계했을 텐데. 살리프가 다가왔습니다. 55세쯤 돼 보이는 농민이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죠. 이 펌프 덕분에 밭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프가 잠시 멈췄어요. 예전엔 댐이 있었습니다. 큰 댐이었죠. 6개월 만에 완공됐고 물도 넘쳤어요. 그럼 더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제 질문에 살리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댐은 6년 뒤 우리를 떠났습니다. 고장났는데 아무도 고치러 오지 않았죠. 부품도 기술자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고칠 줄 몰랐습니다. 한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펌프는 마을 사람 3명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부품도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느리지만 10년은 갑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로는 비효율적이었지만 논리로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빚이 아니라 기술이 남아 있었죠. 오후 4시 이동 클리닉 텐트로 갔습니다. 흰색 천막 안에 간이 침대 5개가 놓여 있었어요. 약품 상자가 구석에 쌓여 있었죠.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약을 나눠주는 대신 정수 필터 사용법을 가르쳐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너무 드물지 않습니까? 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필터를 줍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텐트 구석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였어요.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한지원이 소개했습니다. 이윤호 선생님입니다. 자원봉사로 오셨어요. 이윤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물었죠.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윤호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유엔 천막 앞에서 분유캔을 든 어린아이가 서 있었죠. 이게 저예요. 1953년 부산입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제 눈빛과 닮아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이윤호의 말이 이어졌죠. 집도 없고 부모도 없었어요. 유엔군 야전병원에서 분유 한 캔을 받았습니다. 그 한 캔으로 3주를 버텼어요. 이윤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받은 온기를 70년이 지난 지금 갚으러 왔습니다. 당신 나라가 지금 그때 한국처럼 보여서요. 그의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12살 때 분유를 받았던 이윤호의 모습과 12살 때 수몰됐던 제 마을을 쳐다보면서
무기력에 빠진 제 모습이 순간적으로 겹쳐졌기 때문이었어요. 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돈을 1년 안에 쓰지만 기억은 70년짜리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 보여도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37도였던 기온이 25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모래가 발목을 스쳤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곳엔 빛 대신 존엄이 남아 있었죠.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느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챕터 4. 다음 날 저는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9시 반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G3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유럽 본부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빛났어요. 로비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었죠. 천장은 15m 높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3D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올랐죠. 아프리카 대륙 지도 위로 녹색 선들이 그려졌습니다. 도로망, 송전탑, 항만이 연결됐어요. 탄소 배출 30% 감축. 미국 대표가 말했죠. 25만 개 일자리 창출. 중국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15년 내 투자금 회수 보장. 유럽 대표가 마무리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서 춤췄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조감도. 스마트 항만 3D 설계. 디지털 교육 플랫폼.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현지 기술 이전 일정은요? 유럽 대표가 PPT를 넘겼어요. 5년 차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작은 글씨로 각주가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G3 기업 납품 비율 72% 유지 조건. 제가 목소리 내어 읽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참고 사항입니다. 미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효율성을 위한 조항이죠. 브리핑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커피가 3번 나왔고 샌드위치가 2번 제공됐죠.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8분. 호텔 체크인을 마쳤어요. 21층 스위트룸에서 메시지가 왔죠. 저녁 초대 마이너스 같은 층 2103호. 발신자는 G3 수석 대표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엘리베이터가 21층에 멈췄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48페이지.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죠. 사례 연구 대한민국 마이너스 새로운 소프트 파워 제국.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문화 침투의 은밀한 도구. ODA를 통한 시장 선점 전략. 기술 이전은 장기 종속의 함정. 문장마다 독이 서려 있었어요. 12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내부 설득 대상 1순위 아마라 은고마 박사 유럽연합 기획국장. 옥스퍼드 박사 빨간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죠. 잠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와인을 따랐어요. 박사님, 우리는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죠. 아프리카 연합 차기 부집행위원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제 이름이 인쇄돼 있었죠. 개인 자물료 연 40만 달러, 5년 계약. 총 200만 달러.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단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평가 점수를 5점만 낮춰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압박이 느껴졌어요. 유럽 대표가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그럼 모두가 편해집니다. 박사님도 우리도 대륙도요. 제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았어요. 200만 달러. 어머니 병원비 6년치. 동생 학비 전액. 조카들 미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사헬의 태양광 펌프. 살리프의 눈빛. 이윤호의 1953년 사진. 생각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3명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죠. 창밖으로 브뤼셀 야경이 빛났습니다.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머니 메시지. 아마라, 병원비가 또 올랐단다. 동생 메시지. 누나, 학비 대출 거절당했어.
200만 달러. 5점. 5점만. 새벽 2시 47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았죠. G3 보고서를 다시 폈습니다. 48페이지 한국 흠집 내기. 하지만 제 노트도 폈어요. 사헬에서 적었던 메모. 자립 가능, 기술 남음, 빚 없음, 질병 감소 68%. 두 개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공격, 하나는 기록. 제 커리어, 제 가족, 그리고 진실. 세 개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챕터 5. 새벽 3시 42분. 노트북 알림음이 울렸어요. 받은 편지함. 새 메일 하나. 발신자는 어나너머스였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죠. 친전 저만 보라는 뜻이었죠.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잠시 떨렸어요. 스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뭔가가 저를 끌리게 했습니다. 클릭. 첨부 파일 2개. G3 내부 계약 초안 그리고 한국 아프리카 협약서 최종 문안 본문은 짧았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세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G3 내부 계약 초안. 표지에 붉은 글씨. 비밀문서 마이너스 내부 검토용. 총 87페이지였어요. 12페이지에 있는 재정 조건 섹션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채무 불이행 시 G3에게 항만 운영권 99년간 양도. 숨이 막혔습니다. 23페이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원조금 중 최소 72%를 G3 기업에 재발주. 이건 원조가 아니라 자국 기업 지원이었죠. 39페이지. 기술 이전 항목은 비핵심 분야로 제한한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파일을 다 읽고 저는 잠시 등을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또다시 보는 원조 정치. 강대국들은 왜 이러는가? 숨을 돌린 후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아프리카 협력 MOU 최종안. 42페이지. 표지는 검소했어요. 15페이지를 펼쳤습니다. 7년 후 지분 및 운영권 100% 무상이양. 문구는 간단했으나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28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소스코드 전면 공개. 현지 기술자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 교육, 기술 이전.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들. 저는 화면을 둘로 나눴습니다. 왼쪽에 G3 계약서. 오른쪽에 한국 MOU. 99년과 7년. 72%와 100%. 비공개와 전면 공개. 같은 협력이라는 제목 아래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전 수몰 계약서가 떠올랐죠. 그때도 99년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물 사용권 99년 위임. 우리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99년은 영원과 같은 거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원이었어요. 영상통화.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떴죠. 뒤로 사헬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7년 뒤에 다 넘겨주는 거죠? 한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1953년에 받았던 것을 그냥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침묵. 당신이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지원이 이어 말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를 보여달라고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어요. 99년과 7년. 두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죠. 새벽 4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익명 발신자에게 답장을 쓰려 했어요. 하지만 주소가 없었죠. 일회용 계정.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같은 발신자. 저는 세계은행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수십 개 계약서를 분석했죠. 당신의 사헬 방문 보고서를 읽고 처음으로 희망을 봤습니다. 부디 진실을 말해주세요. 엘레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화면을 저장했어요. 2개의 계약서. 2개의 숫자. 2개의 미래.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건 원조가 아니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권력이었어. 동이 트고 있었어요. 브뤼셀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빛으로 변했죠.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챕터 6. 나이로비로 돌아온 건 3일 뒤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본부 대회의장. 54개국 정상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하라-인도양 그린 코리더 파트너 선정 특별회의. 30년을 결정하는 하루였죠.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G3 얼라이언스. 3D 홀로그램이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90억 달러, 25만 일자리, 탄소 30% 감축. 숫자들이 춤췄죠. 정상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어요. PPT는 간단했죠. 사진 몇 장과 표 하나. 우리는 1953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일부 정상들은 지루한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후 세션은 질의응답입니다. 추가 자료가 있는 분은 발언권을 신청하세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의장이 저를 봤죠. 아마라 박사 실무 책임자시죠? 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G3 대표단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죠. 시민 신뢰지수 한국 41.8%. 3주 전 회의실에서 봤던 그 숫자. 이 숫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G3 내부 계약서 12페이지를 띄웠어요. 채무 불이행 시 항만 운영권 99년 임대. 문장을 천천히 읽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G3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기밀 문서 유출입니다. 절차 위반이죠. 미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이 회의는 무효입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앉으세요.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G3 대표들은 앉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국 MOU 15페이지. 7년 후 지분 100% 무상이양. 숫자를 또박또박 읽었어요. 99년과 7년. 두 숫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원조에게 72% G3 기업 재발주 조항과 핵심 기술 소스코드 전면 공개 문장을 나란히 띄웠어요. 화면이 둘로 갈라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나왔어요. 저는 12살 때 댐의 마을을 잃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도 99년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지금 저는 34살입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아직 77년이 남았어요.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사헬 마을 사진. 태양광 펌프 앞에 선 살리프와 아이들. 이 마을에는 빚이 없습니다. 대신 기술이 남아있어요. 오늘 표 54장 중 단 한 장이라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미래의 빚을 줄이는 쪽에 던져진다면 이 회의는 실패가 아닙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르완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도 대형 댐을 지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이었죠.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한국과 시작한 태양광 프로젝트는 3년 만에 우리 것이 됐어요. 가나 장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G3 항만은 화려했지만 5년 뒤 수수료가 3배로 올랐죠. 한국 어항은 작았지만 지금 우리 어부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하나씩 손이 올라갔어요.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경험이 쌓였고 증언이 이어졌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조 기준, 나이로비 원칙 채택 여부입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어요. 54개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죠. 30초. 1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찬성 36, 반대 11, 기권 7. 회의장 절반이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억을 기준으로 파트너를 고릅니다. 한국 대표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화려한 제스처도 환호도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36장의 표. 36개국이 기억을 선택했습니다. 챕터 7. 나이로비 원칙이 채택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케냐 북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살리프였죠. 박사님, 우리 마을에 오셔야 합니다. 뭔가 시작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3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 하지만 예전보다 평탄했어요. 길 양옆으로 표지판이 서 있었죠. 코리어-에프러카 조인트 파일럿 프로젝트 7-이어 파트너십 포 셀프-릴라이언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제가 살던 마을 근처. 댐에 잠긴 그곳. 가슴이 뛰었어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달랐어요. 태양광 패널이 10개 늘어서 있었고 흰색 건물 2동이 새로 지어져 있었죠. 협동조합 창고와 보건소였습니다. 살리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셨군요, 박사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죠. 첫 번째 건물. 창고였어요. 곡물 자루가 줄지어 쌓여 있었죠. 벽에는 장부. 손글씨로 빼곡히. 3월 수확 2840kg, 4월 판매 1200kg. 우리가 직접 씁니다. 살리프가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장부 쓰는 법을 3개월간 가르쳐줬죠. 두 번째 건물은 보건소. 간이 침대 8개와 약품 보관함. 한지원이 서 있었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박사님.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죠. 여기는 주 2회 운영됩니다. 마을에서 간호사 1명이 나왔거든요. 18살 청년이에요. 보건소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료식. 10명의 청년이 수료증을 들고 서 있었어요. 기초보건교육 1기 수료생들입니다. 학교 건물로 갔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했어요. 교실로 들어갔죠. 칠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5년 안에 이 교실에서 목표 간호사 3명, 기술자 2명, 교사 1명. 글씨 아래의 이름. 아이들 이름 15개. 하나하나 또박또박.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지원이 말했어요. 예전 댐 계약서에는 헥타르 수와 메가와트 숫자만 있었죠. 이번엔 아이들 이름이 먼저 적혀 있어요. 그게 한국이 다른 점입니다. 밖으로 나가자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7명. 교복을 입고 있었죠. 한 소녀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사님께 드리래요. 살리프가 말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린아이 글씨. 저는 파티마입니다. 11살이에요. 한국 언니들이 물 끓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이제 배 안 아프대요. 저도 커서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얼룩이 졌어요. 뜰판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전 우리 집이 있던 자리. 지금은 평지였어요. 풀이 자랐고 바람이 불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한 줌 쥐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밟았던 땅. 제가 12살 때 떠나야 했던 집. 모든 게 물에 잠겼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살리프가 옆에 섰습니다. 예전 댐은 우리를 떠나보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를 남게 했죠. 그게 99년과 7년의 차이더군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태양광 패널이 빛났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죠.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우리는 빚이 아니라 기억으로 서로를 잇는다. 그날 밤 파티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11살 소녀의 꿈. 12살에 집을 잃었던 제 과거와 겹쳤죠.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았어요. 챕터 8. 산티아고 컨벤션 홀. 1200명이 가득 찼습니다. 글로벌 공정전환 포럼 개막 키노트.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마라 은고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1년 전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떨던 다리가 이제는 단단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라 은고마입니다.
시작은 조용했어요. 1년 전, 저는 아프리카연합개발국 관료였습니다. 90억 달러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자리였죠. 침묵. 오늘, 저는 그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기억하는 파트너십 연구소. 작은 웃음이 퍼졌죠. 이름이 좀 깁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사진 2장. 왼쪽은 20년 전 수몰된 마을, 오른쪽은 지금의 태양광 들판. 제 고향입니다. 12살 때 잃었고 34살 때 다시 만났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1953년 부산 사진. UN 텐트 앞에 어린 이윤호. 이분은 70대 한국 자원봉사자입니다. 받은 분유 한 캔을 70년 뒤 아프리카에서 갚고 계시죠. 세 번째 슬라이드. 99년과 7년. 두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이게 원조의 차이입니다. 99년은 영원히 빼앗는 것, 7년은 돌려주는 것.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원조를 미워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미워했던 건 원조가 아니라 잘못된 기억에 갇혀 있었던 제 자신이었죠. 네 번째 슬라이드. 칠판 사진. 5년 안에 이 교실에서 간호사 3명, 기술자 2명, 교사 1명. 아래 적힌 15개의 이름들. 이 이름들이 원조의 진짜 숫자입니다. 헥타르도 메가와트도 아니에요. 아이들 이름이 먼저 적혀야 한다는 걸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파티마의 편지. 한 통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파티마입니다. 11살이에요.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니들이 물 끓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이제 배 안 아프대요. 저도 커서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받았기에 돕겠다고 합니다. 11살 소녀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우리 어른들은 왜 잡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중앙에 문장 하나만. We help because we remember. 세상을 바꾸는 건 90억 달러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 번 받은 도움을 2번, 3번으로 나누겠다고 결심한 기억입니다. 한국은 그걸 먼저 보여줬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10명. 박수가 시작됐어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죠. 박수. 명함.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댐 때문에 마을을 잃었어요.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녁 한지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파티마가 중학교에 합격했대요. 전액 장학생이래요. 가슴이 뛰었죠. 그 아이 정말 의사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죠? 한지원이 말했어요. 그 아이가 의사 되면 다른 나라 가서 또 다른 아이를 살릴 수 있게 도와야죠.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산티아고 밤하늘. 별이 보였어요. 1년 전 저는 숫자만 믿는 관료였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연구하는 초보 작가예요. 책상 위에 원고가 쌓여 있었죠. 제목은 정했습니다. 기억하는 파트너십 도움받았기에 돕는 나라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살 때 나는 집을 잃었다. 34살 때 나는 다른 집을 찾았다. 그 사이 22년 동안 나는 원조를 미워했다. 하지만 틀렸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41.8이라는 숫자로 시작된 1년이 지금은 수백 개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파트너는 한때 도움받았던 기억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프리카 응원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